체제 전쟁에서의 승리. 사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죠. 뵙겠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오늘 27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의미 있다라고 꼽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담은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인데요. 일반 시민들의 관람 그리고 예매가 점점 늘면서요. 건국전쟁 돌풍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힘내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끝나지 않는 공산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진짜 개몽이었구나. 상영 첫날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지지가 터지면서 상영관 확보도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 73곳에서 스크린 152개로 상영되고 있는데요.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변론길 11차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14개월 엄마입니다. 저도 개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거대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간첩 세력과의 활동을 함께하고 연대하는 이 모든 것을 담으면서 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람객들은요, 몰랐던 디테일 부분까지 알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를 알게 됐다. 뉴스에서만 접하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두렵다 이런 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트리거가 된 사건이 뭘까요? 저는 홍장원의 메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장원의 메모에 지금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이 홍장원 메모의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요? 박선원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박선원 의원이요, 이 홍장원 메모 필적 논란에 직접 나서면서 고소장 작성하고 있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보통 좌파리들이 잘하는 게 이런 식이죠. 전략적 봉쇄수를 쓴다라는 거죠. 고소, 고발, 남발해서 언론에서 잠재우기. 그러나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거짓이 다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고요. 글을 매섭게 찰지게 잘 쓰시는 차명진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뒤에 숨은 그림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선원 저는 그냥 이 자체가 간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첩 때려잡던 국정원이 이 박지원의 국정원장을 하고 그 2인자로 박선원의 국정원의 1차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조직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최대의 간첩 조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대한민국의 많은 정보들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모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박선원의 필체가 홍장원의 메모의 필체와 같다라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죠. 변희재 씨가 이 홍장원의 메모와 박선원의 필체를 가지고 지금 필체 감정을 했습니다.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라는 감정 결과를 뽑아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겠죠. 왜? 홍장원의 6줄의 심전도체가 4차 메모까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창작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창작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어그로 끌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공작의 대가가 움직였겠죠. 그 공작의 대가는 누구? 박선원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필적 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 감정에만 35년 근무를 하신 감정인이 결과를
뽑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박선원이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갑자기 본인의 이 필체가 다른 거다. 국정원에 홍정원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홍정원 전 차장과 자신이 만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주면 공개 필적 감정을 받겠다. 제안을 디테일하게 걸었습니다. 그냥 지금 필적 감정을 받아라. 아니 홍정원과 만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특정 못하면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단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말로 의혹의 해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홍정은 안 만나고 이 메모 전달하면서 자 이대로 지금 이 언론에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통화하지 않아도 제3자를 거쳐서 그리고 국정원의 2인자로서 얼마나 공작에 대가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남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홍정원이 말하는 모든 것은 그냥 물타기, 언론 플레이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박선원 의원은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라고 고발당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보좌관들 그리고 그 보좌관 중에 한동훈의 친구가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통해서 메모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만난 적 없다라는 해명은 본질에서 벗어난 얄팍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헌재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국회 측의 주장과 박선원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하나는 진실이겠지만 둘 다 개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13일입니다. 13일 날 8차 변론 기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의 선고 질문이 이렇습니다. 청구인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 원본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그 국회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선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폰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폰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홍정은하고 만났으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찍었다. 국회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박선원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홍정원이가 보내서 사진을 받았다라고 그 사진을 공개한 거다. 그랬는데 뭔가 안 맞죠. 홍정원이랑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홍정원이 통화한 적 없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사진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의 국정원 차장일 때 그 2인자가 박선원이었고 그 밑에 꼬붕이 홍장원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국정원에 있었는데 말이죠. 끈끈해도 드럽게 끈끈하지 않겠습니까? 박선원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소 주체도 특정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언론을 상대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아마 홍장원의 메모를 가지고 이게 내 필체가 아니다라고 만일에 고소를 때린다라면 제대로 무고죄로 넘길 수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명진 의원이 이 박선원은 체제 간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펼쳐냅니다. 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의 숨은 그림 보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둘러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이번 영내란 사건을 주도한 자 박선원이다. 그는 체제 간첩입니다. 단순한 난파 간첩이나 북에 포섭되어 난수표나 찍어내는 하수인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통째로 북에 갖다 바치려는 신종 간첩입니다. 노동당 서열이 문재인보다 높고 노무현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꼬리를 잡혔는데 거꾸로 그를 추적하던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문재인 때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간첩 잡는 조직을 해체시키고 김정은에게 휴민트 명단을 상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배지를 달더니
내란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똥뼈를 동원해서 국가를 통째로 전복하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이라는 저간의 사정도 있고 난파 간첩처럼 단박에 꼬리가 잡히지도 않아 그 이름을 딱 찍어 폭로하지는 않겠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박선원을 체제 간첩으로 지목했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기에 이재명 의회 독재도 심각하고 북중러의 위협도 위험하지만 진짜 급했던 것은 박선원 등 체제 간첩에 임박한 국가 전복 음모였습니다. 그야말로 계엄이 필요한 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파조차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단서를 찾거나 개헌 이슈를 쫓는데 급급한 나머지 박선원 체제 간첩과의 체제 전쟁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리 따지고 여론 눈치 보는 헌법재판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름 있는 우파 언론, 유튜브, 정치인 한결같이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끓는 솥에 개구리라 했는지 아시나요? 정신 차리십시오. 체제 간첩 박선원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체제 전쟁인 탄핵 투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름 남았습니다. 탄핵 반대 총구를 체제 간첩 박선원에게 집중합시다. 딱 맞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5차 때부터 홍장원의 메모가 이슈가 되자 마지막 10차에서 홍장원을 다시 끌어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이 홍장원의 메모 이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시작한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박선원이다. 박선원에 집중해달라 라고 이제 힌트를 준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쉽게 크게 뭔가 콱콱 던지지는 않는데 내용이 항상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캐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CIA 신고 1순위로 박선원을 꼽아서 한 달 전부터 계속 CIA의 내용을 축적해서 지금 계속 신고를 하고 있고요. 고든창에게도 이 박선원에 대한 내용을 추려가지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든창 같은 경우는 꽤 대한민국 상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선원이 체제 간첩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 간첩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실 때 입법부를 장악한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박선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요. 더 안 좋은 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정신 상태다 라는 거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는 대한민국 우파의 부활 그리고 체제 전쟁에서의 승리 사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